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프론트엔드 수강생 정재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는 틸틸이라는 프로젝트고요. 틸틸이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꾸준히 작성하지 못하는 틸의 문제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틸 같은 경우는 Today I learned로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은 학습량이 많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T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기능들이 많은 플랫폼으로 인해서 T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했었고, 이로 인해서 간편하게 T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타인이 작성한 T를 내가 또 잘 습득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요 기능 3개를 저희가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핫틸 조회 및 틸 조회를 간편하게 하여서 인기 있는 틸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인기 있는 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어, 유용한 틸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클릭 틸 작성을 핵심 기능으로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타인이 작성한 유용한 틸을 내가 다시 습득을 하여서 내 공간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틸 북마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정민님께서 발표 이어하시겠습니다. 저희 주요 서비스로서 전체 틸 리스트를 조회하고 그 틸에 맞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어에 맞는 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틸 안에서도 북마크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틸을 나의 틸 목록에서 나중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북마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틸 작성하기 기능입니다. 상단 헤더에 있는 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크다운 언어를 사용한 틸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작성한 게시글은 비공개,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틸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마이 프로필에서는 나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작성한 마이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등록한 북마크에 대해서도 따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능별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다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헤더와 메인의 페이지에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으며 글 작성, 수정 기능, 그리고 모달 기능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전체 틸 리스트를 조회하고 틸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틸을 검색하고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유저 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백엔드 홍건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S3를 이용해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기능을 구현했고, 마이페이지 수정과 회원 탈퇴를 담당했습니다. 네, 저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구현하였고, 이메일 인증 서비스 및 틸 작성 수정, 북마크 추가, 프로필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호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GitHub와 구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고,
아마존을 이용해서 배포를 담당했고 또한 게시글 조회 또한 담당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 기술 스택 안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먼저 발표하자면요. 상태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주스탠드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리액트 프레임워크와 또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서 페이지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 디자인을 위해서 피그마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스라이드 컴포넌트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유용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엑시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에서 기술 스택 안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엔드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바는 저희의 주력 언어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개발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AWS S3, EC2, RDS 등을 활용했습니다. S3는 파일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고, EC2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RDS는 MySQL 데이터베이스 호스팅과 관리를 위해서 활용되었습니다. MySQL은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로 선택했고, JPA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했습니다.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는 프로젝트의 백엔드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 의존성 주입과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인증과 인가를 담당하는 라이브러리로 JWT와 OAuth2를 통해 안전하고 강력한 보안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JWT는 토큰 기반의 인증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 정보를 관리하고 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되었습니다. OAuth2는 인증 및 인가 프로토콜로 제3자 인증과 권한 부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파치 톰캣은 테스트를 위한 서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각 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민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능을 구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과 새롭게 배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었나요? 기존에 배웠던 방식으로 조회, 수정, 삭제 부분 중에서 사실 조회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백엔드 분들과 협업하면서 홈페이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 보니까 그 기존의 조회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았고 API로 받아올 때 이제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서로 협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배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할 때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로그인 및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할 때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실제 존재하는 이메일인지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이 로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백엔드 분께서 그 로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발급되는 인증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생소해가지고 그 로직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엔드 분께서 참고하셨던 블로그를 보내주셨고 또 이제 그 자바 서버 코드를 보면서 이제 GPT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이메일 인증 API를 요청을 해서 서버에서 리스폰스하는 그 응답 값을 클라이언트 서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 스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저장한 다음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그 서버에서 인증 코드를 준 데이터가 일치한지 그 확인을 하고 일치하지 않다면은 회원가입이 진행되지 않는 로직을 구현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네, 다음 다은님께 질문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선택한 라이브러리들은 주로 프로젝트의 생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라이브러리는 리액트 MD 에디터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사용자에게 높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마크다운 에디터를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복잡한 디자인이나 코드 없이도 사용자가 글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작성 및 내용 수정이 간편해집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주스탄드로 간단한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가볍고 설정이 간결하여 빠른 학습과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스탄드를 활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모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모달의 장점은 코드 중복을 줄여주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달의 필요한 부분만 쉽게 변경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리액트 MD 에디터와 주스탄드라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생산성과 사용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희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AWS를 사용하여 배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네, 아마존 AWS를 사용하여 배포하는 과정은 정말 교육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배포 도중에 에러 원인을 착각하여 VPC를 새로 만들고 인터넷 게이트와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AWS 문제를 참조하고 결국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에러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VPC의 작동 방식과 네트워킹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EC2 인스턴스에 접속이 안 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SH 키관리와 보안 그룹 설정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WS 인스턴스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방법과 원격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RDS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백업과 보관, 읽기 전용, 복제본의 설정 등 RDS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키우는 데 용이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주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 어떤 보안 문제를 해결했나요?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보안 지식을 얻었나요? 저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CORS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CORS는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리소스가 요청될 때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W3C 공고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Same Origin Policy라는 동일 도메인 정책을 따르는데, 이는 한 출처에서 로드된 문서나 스크립트가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중요한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는 기능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CORS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백엔드 서버에서는 정의한 정책에 따라 특정 도메인에서의 요청을 허용하는 CORS 설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프링 시큐리티의 HTTP 시큐리티를 사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었고, 특정 클라이언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API 요청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ORS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버 측에서 CORS 설정과 관련된 헤더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허용할 도메인을 명시하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며 브라우저가 차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CORS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개발할 때 보안 측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3 이미지 등록 기능을 구현하면서 새롭게 공부하여 적용한 경험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저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AWS의 S3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AWS SDK와 S3 서비스에 대해 공부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AWS의 인증과 인가 과정이었습니다. S3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 키와 비밀키가 필요합니다. 이를 코드에 안전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WS 문서와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S3 버킷과 파일 경로 관리였습니다. S3는 버킷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파일 업로드 시에는 적절한 버킷과 파일 경로를 설정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초기 설정과 네이밍 규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올바른 구조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관리하기 위해 몇 차례 테스트와 수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삭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3에서 이미지를 삭제할 때는 파일의 URL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RL에서 파일의 키값을 추출하고 해당 키를 사용하여 삭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URL 파싱과 문자열 처리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미지 삭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 스택을 공부하고 적용한 경험을 통해 저는 S3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기술적인 성장을 이뤘고 팀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 관리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틸티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